안녕하세요. 범죄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기반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시제품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시제품은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 과제의 일부분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저는 본 시제품의 개발을 진행한 건국대학교의 정혜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제품의 간략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제품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시제품에서 두 가지의 가상현실 기반 시나리오를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인 아동 유괴 방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인 여성 납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제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시제품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제품은 먼저 이 시제품 자체가 가상현실에서 어떤 범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가상현실을 컴퓨터상에 구현하기 위한 데스크탑 PC가 있고요. 이 PC 내부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어떤 범죄 상황에 대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는 몇 가지 장비들을 착용하고 이 컴퓨터상에 구현된 가상현실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용자가 착용하는 장비는 첫 번째는 일단은 가상현실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비를 착용을 하고요. 이 장비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에게는 이제 가상의 어떤 범죄 상황이 그래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시화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컨트롤러와 어떤 햅틱 글러브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장비들은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이 장비들은 가상현실과 사용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햅틱 글러브는 사람이 이 사용자가 이 햅틱 글러브를 착용하고 손을 움직였을 때 그 손의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사용자가 가상현실에 있는 어떤 객체들을 손을 움직임으로 해서 그 객체들을 잡거나 만지거나 하는 동작을 구현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 컨트롤러는 역시 가상현실에 있는 어떤 객체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가상현실 내부를 움직이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데스크탑 PC상에서 생성된 가상현실 환경을 그래픽 정보로 사용자에게 HM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사용자가 그러한 가상현실 내에서 이런 햅틱 글로브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게 되는 그러한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시제품에서 현재까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범죄 상황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범죄 취약층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을 타겟으로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개발한 시나리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방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어떤 유괴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그 유괴 범죄 상황들 중에서 이제 자주 발생하는 그러한 범죄 상황을 저희가 가상현실로 구현을 하고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정도에 되는 이제 아동이 됩니다. 그런 아동이 그런 범죄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동의 어떤 대응이나 아동의 행동 상황들을 이제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 결과를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그런 범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모두 여성을 야간에 납치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시나리오 모두 어떤 범죄 상황은 동일한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납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떤 그러한 납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관점이 경찰의 관점에서 이러한 납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들이 겪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경찰들이 어떤 대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나 매뉴얼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현재 완료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시나리오 진행 상황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 여성 납치 방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개발 내용 상황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시제품의 첫 번째 범죄 예방 시나리오인 아동 유괴 방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아동 유괴 방지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일단 사용자는 몇 가지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이 벌어지는 환경 역시 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환경인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교실과 운동장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고요. 교실에서 진행되는 튜토리얼의 경우는 컨트롤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가상현실에 있는 객체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운동장에서는 어떤 음성인식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는데, 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 사용자가 유괴범과 어떤 음성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튜토리얼이 끝나게 되면 바로 환경이 어떤 하굣길 환경으로 바뀌면서 어떤 초등학교 정문에서 이제 하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동 대상 유괴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어떤 유괴범이 다가와서 이제 아동을 유괴하기 위해서 이제 건네는 대화들을 유괴범과 나누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동이 생각하는 대로 유괴범과 어떤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종료가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동의 어떤 행동에 대한, 아동의 대응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는 아동이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선택한 결과들이 유괴 상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이런 경찰관의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교실 환경에서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객체들을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그런 튜토리얼과, 그 다음에 이런 운동장에서 이러한 어떤 어린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음성인식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되면 바로 이제 상황은 이러한 교문 앞에 어떤 하교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하교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유괴범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다가와서 등장인물이 다가와서 아동에게 말을 건네고 그런 유괴 상황을 연출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유괴범이 건네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대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그런 유괴범의 그 다음 시나리오들이 다르게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동이 유괴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괴범의 캐릭터인데요. 유괴범이 다가와서 이제 아동에게 어떤 질문들이나 뭐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부탁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아동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 같은 경우는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항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동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음성 인식으로 인식해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서 유괴범과 어떤 응대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종료가 되면 이런 경찰 복장을 한 캐릭터가 나와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해당되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동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 아동 유괴 방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구현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런 시뮬레이션 구현을 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학원 가? 그러면 PC방 가자. 지는 사람이 떡볶이 쏘기다. 얘들아 안녕? 학교 끝났나 보네. 너희 혹시 집에 가는 길이니? 아니요, 우리 PC방 갈 거예요. 그래, PC방 가는구나. 그러면 아줌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너희 이 동네 사는 거 같은데 아줌마 길 좀 알려줄래? 아줌마는 이 동네가 처음이라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그래. 이 주소가 어딘지 같이 좀 찾아주면 좋겠다. 이 동네는 처음이라 말로 설명해줘도 잘 모르겠네. 중간에 길을 헤매면 어쩌지? 미안한데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같이 가주면 안 될까? 같이 가주면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잘했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아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외진 골목길이나 낯선 장소, 차로 데려가려고 할 때는 싫어요 라고 말하며 반대 방향으로 달아날 준비를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경우 그 자리에 서서 길을 가르쳐 주거나 가까이에 있는 어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거나 잘 모른다고 짧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만약 친구가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외진 골목길이나 낯선 장소, 차로 따라갈 때는 친구를 말려 따라가지 않도록 하세요. 친구가 말을 듣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모르는 사람이 친구를 데려가면 빨리 선생님, 부모님 또는 경찰에게 알려야 해요. 자, 다음은 그 두 번째 시나리오인 여성 납치 대응 시나리오 개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납치 대응 시나리오의 경우는 저희가 범죄 현장을 동대 입구역 근처의 원룸촌으로 잡았습니다. 이 원룸촌이 이제 야간이 되면 가로등도 많이 없고 골목이 이제 으슥한 골목들이 많아서 이런 골목에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한 범죄 상황은 지하철 늦은 시간에 거의 지하철 막차 정도 되는 시간이죠.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동대입구역에 내려서 근처에 있는 원룸촌에 위치한 집에까지 들어가는 동안, 귀가하는 동안 어떤 발생하는 납치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이 그 납치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대상자가 겪게 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 시나리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시나리오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대상, 즉 납치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대상자가 겪게 되는 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시작은 먼저 동대 입구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동대 입구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집에까지 가는 동대 입구역에서부터 골목길이든 대로변이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는데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이제 집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떤 납치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납치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범죄 취약 계층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동대입구역이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대로변으로 가느냐, 골목길로 가느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조금 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제 집이 되고요. 도착점이 되겠죠. 골목길로 선택을 하게 되면, 가는 길은 좀 빠른 대신에, 여기는 조금 더 대로변보다는 으슥한 그런 환경이 되고요. 대로변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이제 조금 더 좀 환한, 조금 더 사람이 많은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대로변이나 골목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대로변을 선택했을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제 맵에서 보면 사용자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골목길을 선택했을 경우는 이 골목길을 지나게 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는 매 시나리오의 단계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가 납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납치 없이 무사히 귀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을 선택했을 경우 대로를 지나서 어떤 이러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경로에서 어떤 겪게 되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놓고 사용자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저 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영상의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경로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어떤 손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때 어떤 손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가지고 이 전체 팔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역기구학 기반 어떤 동작 구현 부분도 역시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개발을 구현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길을 가다가 이 건물 사이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효과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가상의 벽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방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 기술들은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동대 입구를 포함하는 그 주변의 원룸촌, 이 환경이 이제 가상현실로 구현이 됐는데, 이 전체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어떤 이제 아직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하게 구동까지는 이제 구현이 아직은 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이 여성 납치 대응 시뮬레이터, 시민 대상으로 한 이 교육훈련 시나리오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소개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 동대 입구역 근처 원룸촌을 가상현실을 구현한 그 부분을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일한 여성 납치 시나리오인데, 이제 납치 대상이 되는 어떤 여성이 겪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납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파출소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고요. 파출소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들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찰차로 이동해서 순찰차에서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납치되는 어떤 지역, 그 인근으로 도착을 해서 그 지역 인근을 봉쇄하고 용의 차량을 통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자와 어떤 대치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에서 경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도록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들을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파출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파출소에서는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착용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을 챙기고 순찰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파출소들을 가상으로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구류들을 챙기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들도 좀 디테일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캐릭터가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템을 선택할 때 어떤 내가 그 경찰관이 여러 개의 장구류 중에서 출동에 필요한 장구류들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그 장구류들을 선택하고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순찰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순찰차에서는, 그 태블릿을 통해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그러한 사건 내용을 다른 인원, 주변에 있는 다른 인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찰차 내부에서의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순찰차를 저희 가상현실로 구현을 했고 그 순찰차 내부에 어떤 이런 무전기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을 저희가 장착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치 지역 인근에 도착해서 이제 주변의 어떤 인원이나 차량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구현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경찰관과 용의자가 대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관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함께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파출소 내부, 그 다음에 이제 순찰차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그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가상현 실리 기반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